비싼 값에 골동품을 판 업체를 가위박물관 운영자로까지 지정해 논란을 일으켰던 진안군이 또다시 약속을 어기고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모델로 주목을 받은 두레 농장이 인력 부족과 매출 감소로 유지가 어렵게 됐습니다. 정치권이 나서면서 통계청 강원지청이 내년 3월에 신설되지만 전국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8시 뉴스입니다. 11월의 마지막 휴일인 오늘은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겨울을 나기 위해 김장을 하거나 월동 장비를 구입하려고 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골집 마당이 시끌벅적입니다. 가족과 이웃까지 옹기종기 둘러앉아 배추 사이사이에 양념장을 버무립니다. 남자들도 앞치마를 두르고 고무 장갑을 낀 채 일손을 돕습니다. 30년째로 가족을 돕고 있고요. 저는 이제 양념을 퍼서 날려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제 도와가면서 김치통에 맛깔스런 포기 김치를 차곡차곡 쌓는 손길에는 멀리 떨어진 가족을 위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농사를 다 지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다 담아서 저기 멀리 일산에서 오신 삼촌 드릴 거래요. 그러니까 이제 맛있게 잘 잡수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고된 일손을 멈추고 이웃과 함께 먹는 새참은 말 그대로 꿀맛입니다. 앞뒤집에서 너무 다 형제간 같이 살면서 여기서 하면은 그냥 와서 하고 우리 집에서 하면 와서 하고 이렇게 그냥 동무간 같이 살아요. 전통시장에는 겨울 채비를 위해 난로를 찾는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기름값이 다시 오르면서 나무를 떼는 화목난로가 인기입니다. 화목난로가 많이 찾는 이유는요. 절여 먹어요. 따뜻하고 열도 많이 나고 예약들도 하고 가신 분들도 있어요. 시민들은 가족을 생각하며 겨울나기 준비에 바쁜 휴일을 보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인터넷으로 산 골동품 가위를 터무니없이 비싼 값에 사들여 논란이 됐던 진안 가위박물관 기억하실 겁니다. 이 가위박물관을 직영하겠다던 진안군이 당초의 약속을 뒤집고 별도의 군 예산까지 책정해 민간 위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진안군의 가위를 팔았던 현 박물관 운영자가 단독으로 응모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하원호 기자입니다. 세계가위문화연구소는 인터넷으로 산 골동품 가위의 값을 부풀려 진안군에 팔았습니다. 그리고는 진안 가위박물관 운영권까지 받았습니다. 대표 이모 씨가 관장을, 관련 경력이 없는 이 씨의 여동생은 부관장을 맡아 매월 수백만 원씩 월급도 챙겼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진안군은 가위값과 급여 일부를 환수하고 박물관도 직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정 기간, 아마 짧은 기간이 되겠지만 인수인계를 받아서 늦어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우리가 직영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풀려진 가위값과 급여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가위박물관을 직접 운영하겠다던 진안군은 당초 약속을 뒤집고 다시 민간에 위탁하겠다며 운영자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공모에 응한 단체는 현 박물관장이 대표로 있는 세계가위문화연구소 한 곳뿐입니다. 적격 심사가 남아있긴 하지만 앞으로 3년간 가위박물관 운영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탁 조건도 땅 짚고 헤엄치는 수준입니다. 기존에는 위탁자 부담이었던 박물관 운영비를 진안군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인데 관장 등 4명의 인건비 1억 3천만 원을 비롯해 해마다 1억 8,500만 원을 위탁금으로 책정했습니다. 지원금이 사실상 배 이상 늘어난 셈입니다. 1년 입장료 수입이 2,5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저희가 최소 경비로 빼보니까 1억 8,500이 들더란 얘기죠. 입장료 수입이 없는데 지금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이제 군비 지원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터무니없이 비싼 값에 가위를 사주고 운영권까지 넘겨줬다가 줄줄이 징계 처분을 받은 진안군이 또다시 논란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공무원들은 전문성이 없다. 진안군이 가위박물관을 직영하겠다는 약속을 뒤집고 다시 위탁을 추진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위탁 운영 공고문을 살펴보니 특정인을 염두에 둔 듯한 석연찮은 구석이 적지 않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진안군이 낸 가위박물관 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문. 심사 기준을 살펴봤습니다. 배점이 30점인 유사 업무 수행 실적에 가위문화 관련 사업을 명시해놨습니다. 진안군의 가위를 판 현 박물관 운영자에게 유리한 기준입니다. 박물관 운영이 여기 앞에 먼저 들어가 있고 가위 관련 있으면은 이제 좀 저희들이 더 이제 어차피 위탁 맡기는 거 전문 저기한테 이제 하면 좋다는 얘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강원도 영월에 사는 진안 가위박물관장은 거의 출근도 하지 않고 6개월간 매월 350만 원씩 급여를 받았습니다. 컴퓨터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었고 그렇게 업무를 했죠. 진안군이 환수를 약속했지만 결국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운영비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아무런 집행 규정을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에 앞서 진안군이 산출한 인건비 집행 내역서. 비상근 관장의 직책수당 지급이 명시돼 있습니다. 하루 15만 원씩 월 10일, 무려 150만 원에 이릅니다. 누가 박물관 운영을 맡을지 정해지지 않은 시점에 만든 문건인데 마치 매일 출근하기 어려운 이 씨를 염두에 둔 것처럼 관장 자리를 비상근으로 정해놓고 굳이 직책수당까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진안군은 현재 박물관장이 비상근이다 보니 이를 바탕으로 예산을 산출한 것일 뿐 특정인을 염두에 둔 건 아니라며 진안에서 근무한 날만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활동한 그 날짜만 10일이라고 예상은 세워놨지만 10일이 아닐 수도 있죠. 5일이 될 수도 있고. 터무니없이 비싼 값에 가위를 사준 것도 모자라 진안군이 특정인을 위한 맞춤형 위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노인들이 모여서 작업을 하는 두레 농장은 농촌의 생산적 노인복지 모델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과 매출 감소로 노인복지 모델은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3년 완주군 이사면에 문을 연 두레 농장입니다. 비닐하우스 안에 농작물은 전혀 없고 파종도 돼 있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는 40대 후반의 사무장 혼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레 농장의 연 매출은 2014년 1,900만 원에서 올해 300만 원으로 감소했고 참여 인원도 2013년 20명에서 계속 줄어 올해는 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고정적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어르신들? 지금 현재는 고정적으로 나오시는 분은 없어요. 잡일은 제가 많이 하고. 완주군은 두레 농장 한 곳에 2억 원을 투입해 시설을 지어주는 방식으로 2013년까지 10곳의 두레 농장을 조성했습니다. 농촌 노인들이 용돈을 벌어가는 모델로 큰 주목을 받았지만 고령화 속에 참여하는 노인이 급격하게 줄어 농촌 노인의 복지 모델이라는 말이 무색한 상황이 됐습니다. 완주군의 지원까지 끊기자 곳곳에서 더욱 터덕거리고 있습니다. 좀 운영 상태가 좀 많이 좀 금전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완주군은 노인들의 전용 작업 공간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용도를 전환하거나 일부 농장은 퇴출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설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농협의 치유 힐링의 개념을 접목한 사회적 농업이나 균형 유치원들을 실습장으로 일부 전환하여 시설이 운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령화를 극복하는 생산적 복지 모델로 기대를 모은 두레 농장이 결국 고령화의 파고를 넘지 못해 대수술을 앞두게 됐습니다. JTB 뉴스 오장현입니다. 통계청 강원지청이 내년 3월에 신설됩니다. 강원도 정치권이 앞장서서 춘천사무소로 격화된 기능을 10년 만에 청으로 승격시킨 건데요. 반면 전북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입니다. 지난 2006년에 전북통계사무소로 독립해 한때 4개의 과로 운영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9년 정부의 지방통계청 광역화 방침에 따라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로 축소됐고 전북의 인원은 23%가량 줄었습니다. 조직과 인력이 크지 않다 보니
전북에서는 지역 통계를 조사만 할 뿐 분석 같은 주요 기능이 광주의 호남지방통계청으로 넘어갔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으로 흡수돼 전라북도 자체적인 권한 부여가 어렵습니다. 현재 세분화된 지역통계 분석은 호남청 지역통계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전주사무소에서는 매달 보도자료 세종에 국한해서 발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강원도에서는 내년 3월부터 동북통계청 춘천사무소가 통계청 강원지청으로 승격합니다. 강원도 정치권이 지역 통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를 설득한 결과입니다. 강원 지역만의 그 통계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강원지청 설립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강원지청 신설에 따른 그 소요 인원 정원은 그 행정안전부하고 그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김부겸 장관과 그 각별한 소통이 있었고요. 2009년 광역화 당시 통계 업무가 광주에 예속된다며 지역의 반발이 거셌지만 전북의 정치권은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강원도가 정치권의 노력으로 지방통계청을 되찾아온 만큼 전북 정치권도 전북 몫을 찾으려는 노력이 시급해졌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회동을 긴급 제안했습니다. 정동영 대표는 바른미래당, 정의당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완수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회피하지 말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대표는 현행 선거제도를 유지해 지지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지려 한다면 민심을 잃게 될 것이라며 거대 양당이 과감하게 결단해 역사에 남을 개혁을 성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침체된 전북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군산형 일자리 사업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김관영 의원은 이른바 노사 상생형 일자리 창출 모델로 추진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가 난항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는 한국잼 공장과 숙련된 근로자가 있는 군산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기업이 낮은 임금으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와 문화 부문을 지원해 낮은 임금을 보전하는 개념이지만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내년에 보건소 시설 개선과 장비 확충에 72억 원이 투입됩니다. 전라북도는 내년에 국가 예산 등 72억 원을 투입해 정읍시 보건소를 증축하고 진안군과 고창군 보건소, 그리고 정읍 북면과 남원 대산면, 순창 복흥면 보건지소 등을 보수할 예정입니다. 또 CT와 체성분 분석기, 물리치료 장비 등 56개 장비를 도입하고 차량 12대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전주시내 주요 고갯길에 제설용 염수 분사 장치가 설치됩니다. 전주시는 용머리 고개와 서원로, 견원로, 동부대로의 고갯길 4곳에서 신속하게 제설 작업을 할 수 있도록 4억 4천만 원을 들여 자동 염수 분사 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동 염수 분사 장치는 CCTV가 설치돼 있고 원격으로 가동할 수 있어서 눈이 내렸을 때 초동 작업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북교육청이 일반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전북교육청은 내년에 2개 학교를 거점 학교로 지정해 1학기에 스튜디오 시설을 갖추고 2학기부터는 교실 온닷을 통해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은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한 뒤 실시간 쌍방향으로 모바일이나 PC를 통해 교사와 학생이 토론하고 발표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전북 서해안에서 햇김 생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올겨울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김 양식 규모가 4,703헥타르로 지난해보다 106헥타르 적어 생산량 또한 900여 톤 적은 36,112톤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마른 김은 전북 농수산식품 수출 품목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